여러분, 분명 짜게 먹지 않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 짜게 안 먹는데요? 혹시 이 말 최근에 누군가한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도 거의 안 넣고요. 국물도 남기는 편이고요. 짠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스스로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만 하면 혈압이 애매하게 높게 나옵니다.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 높은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숫자요.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나요?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분명 신경 썼는데 체중은 그대로일 때처럼요. 나는 분명히 조심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적게 넣었다고 해서 나트륨까지 적게 먹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소금통만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소금통은 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냉장고를 열어보고 평소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을 한번 쭉 훑어보셔야 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국 한 그릇, 김치 몇 젓가락, 점심에 먹은 국밥, 간식으로 먹은 어묵, 저녁에는 라면 한 봉지. 여기에 햄이나 소스까지 슬쩍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도. 하루 전체로 보면 나트륨 섭취량을 어느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택배처럼요. 시킨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새 문 앞에 하나둘 쌓여있는 그 느낌 아시죠? 나트륨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식탁 곳곳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음식들을 무조건 끊지 않고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마트에서 식품 하나를 고를 때 딱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 하나만 알아두셔도 장 보는 습관이 꽤 달라지실 겁니다. 일단 숫자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136m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이 권고량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1.5배에서 1.6배 정도 더 먹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어디서도 보기 힘든 초고농축, 소금 요리를 매일 먹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 면과 만두류, 김치류, 국과 탕류, 볶음류, 찌개와 전골류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들이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꾸셔야 해요. 나는 소금을 얼마나 넣었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음식에서 나트륨을 먹었지? 이 질문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은근슬쩍 혈압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음식 7가지, 그리고 이 음식들을 무조건 끊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음식이죠.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소고기 묵국, 국밥까지 한국 사람에게 국과 찌개는 매일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오히려 국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밥상이 조금 쓸쓸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국물 속에 조용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을 먹을 때 건더기만 쑥쑥 골라 먹지 않죠.
국물도 함께 후루룩 마십니다. 그런데 그 국물에는 소금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 액젓 같은 양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국물이 생각보다 짜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별로 안 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으로 느끼는 짠맛과 실제 나트륨 섭취량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짜게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음식의 온도나 다른 재료에 따라서도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물이 아주 짜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국물을 많이 마시면 그 안에 녹아있는 나트륨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국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죠.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국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덜 드셔보세요. 그리고 국에 밥을 말아서 국물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부터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밥은 따로 먹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국을 끓일 때도 처음부터 간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싱겁다면 나중에 식탁에서 조금 더 간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짜게 만들어진 국에서 나트륨을 다시 빼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을 끓는 것이 아니라 국물을 줄이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치가 나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김치는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고 한국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죠. 김치 없는 한식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다만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이나 제조 방법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김치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한 숟가락에 김치, 또 밥 한 숟가락에 김치, 여기에 국 한 그릇, 장아찌 몇 조각, 젓갈까지 조금 더해집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마치 과자를 한 조각씩 찝어 먹을 때는 별로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봉지를 보니 어느새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양이 한 끼에 겹치고 그게 하루 3끼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의 나트륨 섭취량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치를 무조건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짠 반찬을 여러 종류 겹쳐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를 먹는 날에는 장아찌나 젓갈의 양을 조금 줄이고 싱겁게 조리한 나물이나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한 끼의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 자체를 악당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김치 하나가 아니라 김치를 포함한 한 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네, 라면입니다. 라면 얘기 나오면 다들 조금 뜨끔하시죠? 저는 국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라면의 나트륨이 국물에나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 면과 분말 스프 등 제품 전체에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 김치, 단무지, 어묵 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익숙한 반찬이지만 이렇게 짠 음식들이 한 끼에 겹치면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훌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치 회식 자리에서 술이 술을 부르듯 짠 음식이 또 다른 짠 음식을 부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라면 하나가 아니라 한 끼 전체에 나트륨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라면을 먹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만 바꿔보세요. 먼저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단무지처럼 짠 반찬을 굳이 여러 종류 곁들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양파나 대파, 버섯 숙주 같은 채소를 넣어 식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를 넣었다고 라면이 갑자기 저염식으로 변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채소를 넣는 건 식사의 구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라면 자체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를 넣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채소를 넣고 국물과 짠 반찬도 함께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햄과 소시지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가공육은 아침 식사부터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죠. 없으면 서운할 정도예요. 그런데 가공육을 이야기할 때는 나트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공육은 나트륨 측면뿐 아니라 다른 건강 위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섭취 빈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자주 드신다면 포장지 앞면의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백한 맛, 건강한 저염 같은 문구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광고 문구는 가끔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진짜 숫자는 늘 뒷면에 작은 글씨로 숨어 있거든요.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 식습관이라면 일부 식사는 달걀이나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같은 식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햄에 치즈, 빵에 소스, 여기에 김치나 국까지 더해지면 어떨까요? 각각은 익숙한 음식이지만 한 끼에 짠 음식이 여러 개 겹치면서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짠 음식이 여러 개 겹치는 상황을 줄이는 것. 이것도 나트륨 섭취를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소스와 드레싱입니다. 특히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상추,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까지 채소를 예쁘게 듬뿍 담았습니다.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드레싱을 인심 좋게 듬뿍 뿌립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쌈장을 푹 찍고 비빔밥에는 고추장을 아낌없이 넣고 국수에는 간장 양념을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를 골랐더라도 양념을 통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오늘 건강해졌다 하고 뿌듯해했는데 알고 보니 드레싱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소스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부어서 먹지 말고 따로 덜어 찍어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처음부터 샐러드 전체에 붓지 말고 작은 용기에 따로 덜어보세요. 쌈장도 고기를 푹 담그기보다는 살짝 찍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맛을 살리는 방법은 꼭 소금이나 양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초, 레몬즙, 마늘, 후추, 파, 고추처럼 향과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짠맛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음식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양념을 끊는 게 아닙니다. 양념의 양을 내가 직접 통제하는 것. 이게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오징어젓, 명란젓, 새우젓, 각종 장아찌와 절임 반찬까지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젓가락 정도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음식의 양이 적다고 나트륨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은 적은 양으로도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에 젓갈, 조금 또 밥 한 숟가락에 장아찌 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먹게 됩니다. 밥을 먹다 보면 역시 밥에는 짠 반찬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쩌면 오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짠 반찬을 조금씩 먹더라도 종류가 겹치면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젓갈이나 장아찌를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짠 반찬을 여러 종류 겹쳐 먹는 습관부터 줄여보세요. 김치를 먹는다면 장아찌는 조금 줄이고, 젓갈을 먹는다면 다른 반찬은 가능한 한 싱겁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짠 반찬을 식탁의 중심에 놓기보다는 살짝 곁들이는 조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의 주인공은 채소, 두부, 달걀, 생선, 콩류처럼 다양한 식품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식탁의 구성을 조금만 바꿔도 좋아하는 반찬을 무조건 끊지 않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냉동만두, 즉석국, 레토르트 카레, 냉동볶음밥, 간편식, 도시락, 어묵 같은 각종 즉석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먹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핵심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한 끼 식사가 뚝딱 완성되죠. 바쁜 직장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도 그 편리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무조건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대신 제품을 고르는 기준을 바꿔보세요. 바로 영양성분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1회 제공량이에요. 제품에 따라 한 봉지에 2회 제공량이 표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한 봉지를 다 먹을 때가 많죠. 표시된 1회 제공량과 실제로 내가 먹는 양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지에 적힌 나트륨 수치만 보고 안심했다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500mg이네 하고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 500mg이 한 봉지 전체 기준인지 아니면 1회 제공량 기준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제품을 비교할 때는 가능하면 나트륨이 더 낮은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가공식품을 고르는 기준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장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는 7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음식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겹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는 햄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먹고 반찬으로 김치까지 나옵니다. 오후에는 어묵을 하나 집어먹고 저녁에는 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죠. 이 사람은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이 계속해서 겹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나트륨 관리는 한 끼의 음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식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짠 음식이 몇 개나 겹쳤지?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식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과 찌개를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밥을 국에 말아먹는 습관을 줄이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셔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절반으로 줄일 필요도 없어요.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짠 반찬을 여러 종류 겹치지 않게 드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햄, 어묵, 멸치볶음. 이걸 한 끼에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짠 반찬이 있다면 다른 반찬은 가능한 한 싱겁게 구성해 보세요. 중요한 건 한 끼에 무조건 하나만 먹는다 같은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 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세 번째 소스는
따로 덜어 찍어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 쌈장, 간장, 각종 소스까지 가능하면 따로 덜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찍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워져요. 네 번째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을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제품 하나를 고를 때 딱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먼저 나트륨 수치를 봅니다. 그 다음 1회 제공량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총 내용량과 내가 실제로 먹을 양을 비교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가공식품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나트륨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나트륨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식단을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처럼 다양한 식품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한 경우가 많은데요. 칼륨은 체액 균형과 정상적인 혈압 유지에 관여하고 충분한 칼륨 섭취는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기억하셔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건강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라면을 먹었다고 그날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라면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고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은 측정 환경이나 긴장 상태, 수면, 운동, 카페인, 음주, 스트레스, 체중, 복용 중인 약물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한 번의 측정값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일정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식사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식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식습관은 혈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소금통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국물 속에 있을 수 있고, 김치 속에 있을 수 있고, 라면의 면과 분말 스프에 있을 수 있고,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 있을 수 있고, 소스와 드레싱에 있을 수 있고, 젓갈과 장아찌에 있을 수 있고, 냉동식품과 즉석식품의 영양 성분표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하루 식사에서 서로 겹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국과 찌개. 두 번째, 김치. 세 번째, 라면. 네 번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다섯 번째, 소스와 드레싱. 여섯 번째, 젓갈과 장아찌. 일곱 번째, 냉동만두와 즉석국 간편식 값인 즉석 가공식품. 하지만 이 음식을 전부 끊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짠 반찬은 여러 종류가 겹치지 않게 하고 소스는 따로 덜어 드시고 가공식품은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 4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가 먹는 나트륨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식습관은 매일 완벽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국물을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 내일 소스를 조금 덜 사용하는 것, 마트에서 나트륨이 더 낮은 제품을 하나 골라보는 것, 김치를 먹는 대신 다른 짠 반찬 하나를 줄여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매일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는 오늘 먹은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혈압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소금통만 째려보지 마세요. 냉장고를 보고 식탁을 보고 영양 성분표를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트륨을 어디에서 먹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매일의 식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뭔가요? 국인가요? 김치인가요? 라면인가요? 아니면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샐러드의 드레싱인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건강의 봄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임상영양사의 시선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식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